네, 주상전화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아, 된 건가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점목 궁금하실까요, 우리 시청자님? 예, 포스코홀딩스요. 네네. 46만 원에 비중이 40%요. 아, 46만 원이요. 예, 비중을 좀 많이 들어가셨네요. 예, 작년에 좀 많이 넣었습니다. 아, 작년에 들어가셨고. 예, 예. 네. 그래도 좀 힘든 시간 보내셨는데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해요, 시청자님. 예, 안 그래도 3월 달부터 아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네. 통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그래도 네. 두 분 다 긍정 주셨네요. 그러면 정재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또 대표님이 2차 전지 쪽 전문가 아니십니까? 포스코홀딩스 어떤 전략 세워주시겠어요? 그렇게 걱정할 만한 기업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46만 원이면 뭐 작년 11월 달, 12월 달 이때쯤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선 사주는 사람이 없죠. 네. 에코프로 그룹주나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강하게 좀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수요가 둔화됐다라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고, 최근에 또 나왔던 얘기는 에코프로 BM이 2분기 때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좀 2차 전지 쪽이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가격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를 46만 원 정도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박스권에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른 종목군들은 올라가고 있고 내 종목은 안 올라가니까 참 답답한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좀 회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위로는 충분히 올라갈 겁니다. 아마 50만 원 넘어설 거예요. 좀 여유 있게 보시게 된다라면. 2차 전지에 대한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밸류어 프로그램 쪽에 있어서도 수혜를 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답답한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좀 보유를 하고 보다 보면 매수가 위로는 충분히 올라갈 거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 올라가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종목 교체하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쉽게 막 종목 교체를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가는 좀 더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조금 여유 있게 보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50만 원 넘어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보유 비중도 좀 적당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장기 투자하기에는 그러니까 좀 참으시고 배당 좀 받아가시면서 50만 원 넘어섰을 때 그때 좀 매도를 어디서 할까 그걸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밸류어 프로그램 모멘텀도 있고 배당도 넉넉하게 챙겨가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로 감사합니다. 꼭씩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HB 솔루션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700원에 40%요. 오, 네, 시청자님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아닙니다. 한 며칠 좀 됐어요. 그래도 지금 딱 수익권으로 올라오셨네요. 예, 예. 그럼 지금 좀 수익 실현을 해야 되나 더 봐야 되나 그게 고민이신 거죠? 예, 좀 계속 가져가면 싶은데 네. 가져가도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예. 네, 비중도 꽤 높으시고 지금 수익권이시라고 합니다. 과연 수익을 더 볼 수 있을까요?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다 긍정이시네요. 네. 이번에는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긍정 주셨으니까. 네, 지금 그래도 수익권이시란 말이죠. 여기서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지금 개인 매물대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저는 좀 더 갈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이슈 중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6 프로맥스의 OLED 패널 전량 공급 소식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OLED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 탄력이 크게 나왔고요. 아까 제가 이제 아이폰의 이슈들이 일정들이 있으면서 좀 조용히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 좀 같이 속해 있는 종목이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주주 중에 이제 HB 테크놀로지가 이제 주요 주주인데 특히 HB 테크놀로지는 시장에서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굉장히 강한 탄력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들은 좀 연속성 있게 계속 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HB 솔루션 지금 수익권이고 또 하나는 4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마 8,000원의 돌파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차익 실현 욕구의 물량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좀 줄여두시고 이제 일정 부분들은 수익을 좀 챙겨두셔야지 마음이 또 급해지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라던가 그리고 뭐 유리기판 이런 종목들 보면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가는 테마나 가는 섹터들이 더 가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돌파를 하고 나서 좀 눌렸다가 다시 가는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40%의 비중에서는 절반 정도는 그래도 수익 실현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절반은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뭐 혹시라도 놀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꺼지지 않는 아직까지 일정도 또 6월 달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홀딩하셔도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8,000원 정도까지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때쯤 돌파하면 수익 실현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시청자님, 예, 네, 조금 도움 되셨을까요? 예, 네, 이미 수익권이시지만 더 많이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HB 솔루션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반갑습니다. 예예.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엔젤 로보티 엔젤 로보틱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8,700원에요. 네. 5%. 사자마자 5만, 그러니까요. 밀려가지고. 네,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시청자님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예. 네,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고민되실까요?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자꾸 뭐 올라가다 안 하고 저거 이 주식 하는지 한 5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거 모르니까 네. 난이 답답해서 죽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통해서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이번에는 두 분 다 중립이시네요. 그러네요. 그럼 정재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뭐 로봇주들 전혀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고 엔젤 로보틱스는 특히나 하락폭이 좀 큰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선 5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5만 원대 후반짜리 때 좀 매수를 하실 것 같은데 우선 상장을 하는 그런 기업들 신규로 상장을 했기 때문에 보유예수 물량이 좀 있어요. 1개월 차, 3개월 차, 6개월 차 보통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월 차 보유예수 물량이 좀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물량들은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우선 로봇주들을 좀 봤을 때 판단을 해야 될 부분들은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향후에 대한 성장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신규 상장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수급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매기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돼요. 최근 들어서는 지금 외국인 쪽은 소폭 좀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기관 쪽은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4월 하순경에 기타금융 쪽에서 89만 주가 좀 매도가 나왔는데 이건 보유예수 물량이 좀 출회가 된 것 같아요. 손바뀜은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는 5% 비중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우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로봇주들 같은 경우도 바닥을 좀 다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도 있는데 엔젤 로보틱스도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뭐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보유 물량만 좀 가지고 계시고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
추가 매수는 반대 확인을 해보고 난 다음에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4월 달에 밀려 내려왔던 자리대가 43,000원 자리대예요. 요 자리대까지는 한번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때 좀 비중을 줄이든가 아니면 눌림목을 활용을 해서 다시 좀 비중을 확대하든가 그런 식으로 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보유 물량만 가지고 있고 관망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주가 추이를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네, 조금 해결되셨을까요? 아이, 네, 조금- 추가적으로 네, 고민 있으실까요? 조금, 네네. 사면 되겠어요? 아, 추가 매수는 조금 지양하시고 조금 지켜봐라라고 올라가겠어요? 의견 주셨거든요. 네. 네, 참고하시면서 좀 전략 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엔젤로보틱스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9708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레이저 옵텍을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800원, 그리고 비중은 20%라고 하시는데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길래 앞으로 들어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 레이저 옵텍 그래도 좀 최근에 올라오다가 다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네요. 이 부분은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이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 거의 부근이신데 저는 솔직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만약에 더 이상의 하락보다는 이제 횡보하다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인데 다른 기업들과는 좀 주가 추이가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장비를 이제 수주를 하고 나서 그 뒤따른 소모품 매출들로 인해서 좀 실적의 기여도가 큰 상황인데 이 회사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 매출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장비를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좀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이 좀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질환 쪽이라던가 그리고 뭐 수술 쪽에 이런 레이저 기기들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다각화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판로를 넓혀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양호한 편이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사업의 내용으로 봤을 때 그리고 매수한 가격으로 봤을 때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결국에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매수를 해줘야 되고 메리트가 시장에서 있다라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지만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흡수가 되는 데까지 시일은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그 기업의 내용을 보고 아 나는 그래도 많이 빠졌고 그리고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고 사업의 내용이 좀 마음에 든다 하시면 홀딩하시고 저는 가져가시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깔끔하게 입은 채워주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상담도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9024번님께서 연락 주셨습니다. 금호석유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14만 1,000원에 10%입니다. 단기로 오늘 매수하셨다고 하네요. 오늘.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웃음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정재훈 대표님께 12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129초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초긍정이신가 봐요. 네? 초긍정인가요? 우선 오늘 매수를 좀 하셨어요. 네. 박스권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호석이 뭐 다 아니까. 네네. 뭐 단기로 봤기 때문에 뭐 업황이 어쩌고 실적이 어쩌고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차트 대응이에요. 무조건 차트 대응인데 어찌됐든 간에 오늘 보게 되면 전고점 자리대 14만 5천 원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탈돼 있던 전 고점 자리대가 좀 위치를 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대를 좀 벗어난 그런 모습들은 보여지는데 우선 61선을 치고 갈지가 관건이고요. 두 번째는 14만 5천 원 자리대를 좀 넘어서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만약에 이 자리대를 내일도 회복을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구간에서는 절반 정도 좀 챙겨놓고 나머지만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1차적으로 보게 되면 14만 5천 원 자리대를 넘어가야 그 다음 15만 원이 보여요. 14만 5천 원 내일 못 넘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절반 정도 챙겨놓고 나머지만 15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단기로 좀 봤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13만 4천 원짜리 13만 5천 원?
그 자리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13만 원 언저리대까지 다시 밀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까지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수익권이시라고 하니까 좀 단기적인 대응도 저희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내 종목도 이렇게 상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전화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번호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는 내 계좌 전체적으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오고 있는 문자 메시지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엠비엔골드 매니저님들이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LG 이노텍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28만 원이고요. 아, 비중이 99%입니다. 오래전에 99%요? 들어가셨고 비중이 작년- 굉장히 많으시네요. 작년 7월경인가 6월경인가 그때. 작년쯤에요. 네, 아, 네. 그래도 지금 좀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네. 그럼 지금 당장 가장 고민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이제 그 매수가를 뛰어넘을지 올해 아, 네, 알겠습니다. 그 평균 단가를 부분부터? 뛰어넘을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LG노텍 28만 원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과연 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LG노텍에 대한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애매한가 봐요. 그러니까요. 두 분 다 중립이시네요. 앞서서 애플 관련주는 다 긍정을 그러네요? 들어주셨는데 왜 두 분 모두 다 중립을 들어주셨는지 네. 이지은 대표님께 중립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일단 굉장히 많으세요. 아, 네. 비중 때문에. 네, 비중이 너무 많으셔서 이게 참 전략을 말씀드리는 게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네. 좀 그런데 일단은 LG 이노텍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폰에 AI 기능이 탑재된 16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17년 만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12 이후에 교체 수요를 자극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예상이 됐고 특히 이제 이미지나 영상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필요한 게 대체적인 카메라 기능 업그레이드 기능이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들에 대한 부분들 LG 이노텍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판매 단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애플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괜찮고 특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도 그래도 좀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향후에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만약에 긍정적으로는 보지만 애플 관련해서 혹시라도 이제 공개가 됐을 때 아이폰에 AI가 탑재된 핸드폰이 공개가 됐을 때 혹시라도 시장의 기대치에 좀 못 미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추세가 좀 꺾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염두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아니라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28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뭐 AI 시장, AI 핸드폰에 대해서 지금 삼성과 또 애플의 굉장히 경쟁 구도가 심화가 되다 보면 또 그로 인해서 또 주가의 탄력도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는데 99%라는 이 비중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끌고 오셨던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매수가의 이상으로 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저는 비중을 확 줄이셔야 된다. 반 이상은 줄이셔야 된다는 부분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일단 25만 5천 원, 6천 원 부근 오면 한 번에 또 저항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거래량이 좀 확 실리면서 뭐 추세가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거나 하셨을 때는 또 장기적으로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셨을 때는 저는 기회비용 생각해서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부분도 염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좀 가지고 주가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비중이 조금 부담스럽긴 해가지고 조금 비중 줄이는 가격 라인 좀 말씀드려 봤어요. 시청자님, 네네. 네, 조금 참고가 되셨을까요? 네, 참고, 많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LG노텍에 대한 상담 도와드려 봤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제일전기공업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8,800원에 15%요. 오, 우리 오. 시청자님 수익 중이시네요. 아, 어제요. 네네. 빠졌을 때 샀거든요. 아. 네. 근데 오늘 바로 떠네요. 오, 시청자님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네. 아, 근데 팔지를 잘 못해요. 아, 언제 팔아야 할지가 고민이신 거예요, 시청자님? 근데 보니까는 종가에 세명전기는 100만 원 넘게 쌓였던데, 음. 요 제일전기는 내 문 열고 오늘 닫고 팔라고 내 딸막 거리다가 안 팔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내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역시 뭐 네. 두 분 다 긍정이시네요. 그럼 정재현 대표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내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종목을 좀 비교를 하시는 거 봤을 때는 네. 관련 섹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줄 아는 것 같고 주식을 좀 하신 지 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매도를 좀 잘 못한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주식 투자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고점이 어디고 저점이 어딘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쵸. 그만큼 내가 얼마만큼의 큰 욕심을 갖고 하느냐 아니면 좀 소박하게 하느냐 그 차이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요. 일단 제일전기공업은 오늘 이제 무상증자 공시가 좀 나오면서 상한가에 좀 기록을 했어요. 1대1 무상증자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무상증자는 저는 그렇게 호재라고 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유통주식수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래가 좀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소위 말해서 누군가 이 메이저 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차게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8,000원대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보유를 하고 계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 대원 전선이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대원 전선도 상한가를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제일전기공업 같은 경우도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매물대가 많은 구간에 좀 진입을 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은 만약에 내일 시장이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 절반 정도는 좀 챙겨주세요. 먼저 절반 정도는 챙겨놓고 나머지 부분들만 25,000원에서 26,000원 그 자리대까지 일단 끌고 가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어요.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일 또 이렇게 큰 폭의 좀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은 들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장대 양봉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종목군들을 보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일주일 내내 좀 쉬었죠. 마찬가지로 또 장대 양봉을 그리고 난 이후에 일주일 넘게 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로 또 일주일 넘게 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괜히 팔았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내일 일단 상승 출발하게 되면 절반만 좀 챙겨놓고 나머지만 좀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수익권이시니까 네. 뭐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해보고 절반 정도는 조금 추이를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저 카카오뱅크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7,600원에 100%요. 아, 100%요? 혹시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저 작년 12월쯤에 들어갔어요. 혹시 비중을 100%로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그냥 저는 종목 사면 항상 100%로 사가지고. 네. 네, 한 종목만 몰빵하시는 투자자분이시네요. 예. 네,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도 있는데 과연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두 분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 그래도 두 분 다 중립이시네요? 네. 그러면 네. 이진 대표님께 네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사님, 카카오뱅크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고 그래도 최근에 좀 잘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좀 긍정적인 내용들 발표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은행주들이랑은 좀 다른 행보를 보이는데 보통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제 은행 관련주들을 오를 때 카카오뱅크는 좀 다르죠. 그 이유는 이제 성장주의 느낌이 좀 있고 그때 IPO 때 이제 자금을 이제 성장하는데 더 투자하는데 좀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러한 당분간의 기조는 좀 이어질 거라서 주주 환원이나 이쪽보다는 성장주의 좀 섹터의 흐름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도 뭐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마진에 대해서도 또 하락이 나올까 봐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는 좀 더 상방이 저는 열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메이저 수급도 좀 어느 정도는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 지금은 좀 과도하게 많이 빠졌다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이 돼서 그리고 매수한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세요. 다행히. 하지만 비중이 100%라서 그 부분은 좀 많이 우려가 되는데 일단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매수가가 61선, 121선 기점이라서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는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명히 꼭 반드시 비중을 확 줄여 놓으셔야 된다는 거를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은 종목은 또 아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도 조금은 흐름이 바로 좀 강하게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다음부터는 비중 100%는 조금 이제 자제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상담 도와드렸고요.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 문자 샵 2034로 계속해서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 전반적으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면 문자랑 이메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룰루랄라님께서 고영을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27,000원이시고요. 비중이 20%라고 합니다. 손절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고영은 정재원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고점 부근쯤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손절해야 되나요? 손절은 늦었다라고 늦었어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다만 이제 이게 반도체 쪽 섹터가 예전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올라갔어요. 처음에 다 올라가다가 이제 슬슬 압축이 되기 시작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섹터들도 많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최근에 강한 게 유리기판 쪽이 제일 강하잖아요. 그리고 HBM 강하고 있고 다른 종목군으로 다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고영 같은 경우 일단 봐야 될 부분들이 반도체 업황이 꺾이느냐 이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 시장의 전망은 일단 내년도까지는 탄탄대로예요. 그러면 고영도 일단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틀은 마련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다만 27,0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급하게 한 번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지금 손절하면 아마 내가 왜 손절을 했을까 그 생각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줄이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시장에 좀 순환매가 나올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적어도 18,000원대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면 만약에 비중을 조금 더 늘리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만약에 빠지게 된다라면 여기가 좀 중요한 자리대일 것 같거든요. 13,000원대 요 자리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갭이 하나가 있어서 요 자리대까지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빠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전 여기 이 구간에서 비중 10%는 더 사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고 네. 반등이 나오게 되면 18,000원대까지 반등이 나올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드시겠지만 고영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혜정님께서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BH 가지고 계시고요. 21,600원의 비중은 10%. 얼마에 매도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오늘 애플 관련주는 네. 모두 다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대표님께 12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들어가셨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BH 같은 경우에는 애플 이제 OLED 관련해서 지금 기대감이 상당히 좀 충만한 상황이고, 그다음 충전 모듈 관련된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정상화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좀 재료가 잘 섞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크게 급증을 하면서 탄력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22,000원 이상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22,000원 이상이 가면 10% 비중의 수익권으로 진입을 하시기 때문에 22,000원 그 이상의 탄력도 가능할 거라고 보이지만,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또 워낙 변동성이 좀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기 때문에 수익권 22,000원에 이상에 갔을 때는 이제 절반이라도 일단 좀 차익을 실현해 놓고 그 나머지 물량으로는 좀 더 끌고 가시면 애플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같이 좀 판단을 하시면서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 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H 1분 만에 깔끔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조금 약수익권이시니까요. 참고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전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도 이렇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전화, 문자, 유튜브까지 열려 있는데요.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번호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래 나오고 있는 문자 메시지 샵 2034 메일 주소 24시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